봅시다. 어제 하던 스텝 3 이어나갈게요. 서율이 어제 잘 들었냐? 안 어려웠어? 어려웠어? 자, 어제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풀었지? 68번, 23페이지까지 풀고 끝냈지? 70번도 한 것 같은데? 73번? 오케이. 이거 했나? 했다. 이거 했고. 그러면 요번에는 어떤 문제 한번 풀어볼 거냐면, 식변형은 요 정도면은 충분히 연습을 한 것 같고, 잘 풀어오세요.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야, 이 문제 어렵겠는데? 자. 74번 풀어볼래? 야, 이건 어렵겠다. 7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 연조립제법에서 나오는 식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연조립제법이 여기 없어. 뒤에 나와서 아직은 안 보고 있는데 우리 연조립제법형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 있죠. 이거는 뭐 쓰지는 말아봐요. 요렇게 정리되는 거 있지. 뭐 fx가. 그때 너희들한테 질문을 해볼게. 자,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뭐야? 누구예요? d죠.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c x-1 플러스 d죠. 즉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식의 거듭 제곱꼴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면은 나눗셈 빨리 하고 나머지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fx를 어떻게 변형하라는 문제냐면 dx를 포함하는 식으로 어떻게? x제곱 플러스 2랑 x-1로 따로 뜯어서 마치 이거 하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녀석의 3승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항 2개짜리에 대한 3승 공식이죠. 그러면 뭐예요? 처음에는 x제곱 플러스 2의 3승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3에다가 뒤에 거 먼저 쓸게.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에다가 x-1의 제곱이 나오면서 x제곱에 플러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1의 3승이 또 따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누구로 나눠봐?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얘는 일단 x제곱 플러스 2를 가지네. 나누면 0. 얘도 x 플러스 2의 제곱을 가지네. 나누면 나머지는 0. 얘도 나머지는 0. 얘를 나머지라고 할 수는 없지. 가 너무 높지. 그래서 뭐다? 는 x-1의 3승만 x제곱 플러스 2로 다시 한번 나눠봐. 그때의 나머지랑 동일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얘만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럼 아까 차수가 너무 높아서 직접 나눗셈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녀석이 차수가 많이 내려왔죠? 더군다나 x-1의 3승은 공식으로 이용하면 금방 전개하죠? 거기서 나눗셈을 해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자 라고 하면은 몫은 뭐야? x. 그리고 둘이 빼요.
한 번 더 나머지 몫을 정리해주면 여기까지. 그리고 둘이 또 빼요. 그게 바로 나머지가 되겠다. 그치? 얼마야? x 플러스 7. 이게 R1이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힌트 줬으니까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아, 미안해요. 전개를 잘못했다. 그죠? 괜히 암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거 삼성인데 이거 마이너스 1 뭐야? 플러스 1 뭐야? 네,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겠네. 땡큐. 계속 이어가봐요. 어쨌든 그렇게 R1은 구했어요. 그럼 이제 R2를 구하기 위해서 관계식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맞죠? 그때 몫은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눈 나눗셈에 대한 몫을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또 묶어가지고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그냥 난 이렇게 갈래요. 나머지 x 플러스 5. 이렇게 됐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는 식변형 중에 또 어떤 유형이야? 우변만 바꿨니? 아니면은 좌변을 같이 바꿨니? 나를 보니까 xfx. 좌변을 또 바꿨다. 그쵸? 나누어지는 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뭐 해주세요? 양변의 x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xfx로 가고요. 우변은요. x제곱 플러스 x. gx 그대로 써주고 qx 그대로 써주고 x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x를 곱해줍니다. x제곱에 플러스 5x. 그러나서 이 녀석을 그러면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로 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나머지 정리가면 이 얘기 자주 하게 될 건데요. 얘로 나눴어요. 근데 몫입니다. 나머지로 가자니 돼? 안 돼? 안 돼. 왜? 차수가 낮아야 되는데 차수가 똑같거든. 그런 녀석을 나는 이제 나눗셈이 틀렸다고 하지 않고 나눗셈을 더 진행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바꿔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쉬운 문제 풀 때 잘 기억해놓으세요. 나중에 이걸로 킬러 문제 만든다 그랬죠? 나눗셈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나머지가 차수가 아직 좀 높을 때 그때 나머지 부분만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x제곱 플러스 x의 몇 배? 한 배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되겠네? 4x가 되겠네.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한 번 더 몫을 바꿔줍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나머지만 구할 거라서 몫은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뭐 굳이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 이제는 맞니? 네,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될 거야? R2가 될 거야. 맞냐? 근데 내가 지금 계산 맞게 했냐? 틀렸네? 그러네요. 왜 갑자기 언제부터 X로 바뀌었어? 얘 말하는 거지. 내가 많이 졸린가 봐요. 자, 다시 가자. 2. 그러면 여기도 뭐야? 얘가 틀린 거네. 2. 그러면 뭐야? 5x 마이너스. 어쨌든 그럼 안 쓸래? 안 할래? 여기서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뭐만 보면 됩니다? 얘만 보면 됩니다. 얘가 뭐예요? R2x. 그럼 이제 R1x, R2x 다 구했다. 그치? 마지막 답은 생략해도 되겠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식 변형하는 문제까지. 자, 근데 여기서는 식 변형도 식 변형입니다. 근데 식 변형은 앞에서 많이 연습했었으니 요거 한 번쯤 좀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요거 시작하는 거.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없네? 활용형은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주세요. 76번, 77번 같은 거. 뭐 둘 다 왠지 다음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다음 주에 나한테 밀어놓고 일단은 항등식조 설명하러 갈게요. 자, 어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 항등식부터가 이번 시험 진짜 시작입니다. 알았죠? 여기까지는 몸풀기, 이런 식변형 정도만 하면 되는데 식변형이 2단원에서 단독 출제되는 게 아니라 결국 식변형도 나머지 정리해서 더 많이 나와요. 거기가 훨씬 어렵고. 자, 어쨌든 그걸 위해서 항등식부터는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일단 이게 내가 항상 이쪽으로 넘어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용현이한테 어제 많이 물어봤으니 오늘은 다른 친구한테 물어볼까? 예연아, 항등식이 뭐야? 어제 했나? 어제 안 했지 우리 반은. 항등식이 뭐야? 에? 그건 그렇죠. 근데 내가 물어본 거는 그렇죠. x에 어떤 x를 넣더라도 성립하는 등식이라 부른다. 그치? 그럼 한 번 더 질문. 등식에는 뭐랑 뭐가 있어요? 어이? 둥은 뭐야? 등식에는 뭐랑 뭐가 있어요?
아, 그렇지. 뭐라고? 뭐라고? 다시. 부등식은 또 뭐야? 등식과 부등식은 전혀 다른 놈이고요. 그죠? 하나는 등호로 연결한 식, 하나는 부등호로 연결한 식. 전혀 다릅니다. 아, 잘하다가 왜 저래? 그래,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뉘죠. 자, 요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혹은 중학교 때 해왔던 방정식은 결국 뭐다?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할 겁니다. 그리고 항등식은 뭐야? 모든 x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이 문제를 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방정식에선 당연히 뭘 물어봐야겠어?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니까. 그 특정 x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 특정 x를 이름을 붙여놓잖아. 이름을 뭐라 불러? 용현아? 아이, 너 일부러 그랬지? 내가 그걸 항상 예민해하는 걸 아니까. 그래요. 해 또는 근이라고 합시다. 이씨, 발음을. 자, 해 또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적 발언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두 번째.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해보세요. 이 녀석이 존재하나요? 이 녀석이 몇 개인가요? 등등등을 물어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로 가봅시다. 항등식. 그럼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뭘 물어보고 싶겠니? 문제 집에서 뭘 물어보고 싶겠어? x를 당연히 물어볼 리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 뭐 하겠니? 이거 항등식 맞니?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 뻔해. 아까 얘네 말한 그걸로 설명하면 바로 너무 쉽게 풀 수 있어서 맞냐 아니냐라기보다는 항등식을 만들어 보세요. 항등식이 되도록 완성해 보세요. 라는 형태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항등식은 양변에 일단 어떤 식과 어떤 식이 있고 그 녀석이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게 분수식 이런 거 모르니까 다항식밖에 모르거든. 얘도 다항식이고 얘도 다항식이야. 그러면은 항등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다항식 자리를 비워놓는다. 그거를 네모로 비워두는 게 중학생이라면 고등학생부터는 이제 각각의 개수들을 A, B, C로 주면서 A, B, C를 구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녀석의 이름이 뭐야? 미정계수.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미정계수라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미정계수를 찾아가는 게 바로 항등식의 메인이 되겠지.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한 번 더 쭉 여기서부터는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항등식은요, 원래 정의는 좀 더 길게 쓴다. 근데 나는 이제 간편하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해요. 원래 모든 실수예요. 그런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만들게 되는 게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죠. 일단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이미 아는 거야. 결국 다른 말로 써보면 항등식의 성질은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뭐다? 양변이 어떻다? 완전히 동일하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원래는 이 말을 배우기 전에 이거 했잖아. 뭐 했어? ax 플러스 b와 cx 플러스 d가 똑같다라는 게 항등식이라면 거기서 성립하는 거는 뭐예요? a와 누가 똑같다? c가 똑같다. b와 뭐가 똑같다? d가 똑같다. 그래서 결국 항등식의 성질은 뭘 말하고 싶은 거다? 양변의 동류항들의 개수가 똑같아요를 의미하게 됐던 거지. 그러면서 뭐 좌변이 ax 플러스 b인데 우변이 0인 것도 해봤고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1랑 같은 것도 해봤고 2차 식골도 해봤고 모든 교재들마다 설명을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 질문을 해볼 거는 왜 이게 성립하는지도 너희들이 만들려고 하려면 만들어 갈 수 있죠. 결국은 뭐예요? 성질을 배우기 전에 아는 거는 항등식의 정의뿐이고 항등식의 정의는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하니까 뭘 넣어주면 돼? x에 0을 넣어주면 b는 d 나오고 bd 나와서 사라지고 나면은 x에 1 넣어주면 a는 c 나오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자, 방금 이 성질을 찾아간 것도 역시 일종의 미정계수를 찾아가는 방법. 그래서 어쨌든 항등식은 메인 테마가 전부 다 뭐다?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개수비교법이고요.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예요? 수치대입법이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 대부분 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정계수법은 어떻게 푼다? 주어진 등식이 뭐 개수비교법을 쓰면 편한지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한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라고 합니다. 나는 살짝 바꿀게요. 원래는 그게 맞기는 해. 왜?
개수비교법은 일종의 뭘 이용해서 풀고 있는 거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양변의 동류항끼리 비교하러 가는 거. 두 번째 수치대입법은 항등식에 뭘 사용한 거예요? 항등식의 정의를 사용해서 아무 수치, 아무 값이나 x에 넣어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양변을 정리를 해가지고 동류항 정리 및 전개를 해가지고 내림차수 정리 뭐 이런 거 다 해서 동류항들끼리 개수를 직접 눈으로 비교해가지고 갖다로 두는 방법이라면 얘는 x에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은 식들을 이용해서 뭔가 a, b, c, d를 찾아가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맞죠? 근데 수치대입법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살짝 말을 바꾸는 게 개수비교법은 기본 문제라서 언제 가능하다?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럼 이게 만능인가? 아니요. 만능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적용이 가능한 기본 풀이는 제일 노가다성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가장 깊이 하는 풀이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수치대입법은 뭔데요? 모든 문제 적용이 가능하다면서요. 근데 수치대입법을 사용하는 거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쉬운 문제, 쉬운 풀이가 있다. 쉬운 풀이가 가능한 풀이다. 좀 말이 이상한데? 쉽게 풀 수 있다. 뭐에 대해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 라고 살짝 바꿔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항등식 문제를 풀 때 미정계수법 두 개 중 뭘 쓸까가 아니라 수치대입법만 딱 보고 수치대입법 쓰면 편하니 안 편하니만 보고 판단하세요. 편할 것 같으면 수치대입법 쓰고 아니면은 개수비교법 쓰면 돼요. 알았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개수비교법도 개수비교법이지만 수치대입법에서 나오는 문제의 유형들을 좀 잘 기억을 해놓고 그리고 수치대입법의 목적을 좀 분명하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개수비교법의 기본 문제는 너무 쉽죠? 2x 플러스 a는 bx-2다. b가 2,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항등식으로 주어지면. 이게 개수비교법이야. 근데 두 번째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보자. ax-1 플러스 b의 x-2는 3x 플러스 5다.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자. 만약에 내가 이 녀석을 개수비교법을 쓴다면 뭐 해야 돼요? 좌변을 동류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동류항 정리를 해보면 x의 개수는 a 플러스 b가 나와서 는 3. 상수항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라서 는 5 하면은 a, b에 대한 식을 연립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연립. 특히 제가 연립이란 걸 좀 많이 극혐하기는 하는데 고등부 자체가 사실 연립이라는 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립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연립은 최대한 피해주세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건 미지수의 개수는 최소한으로 잡는 게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미지수가 어쩔 수 없이 2개, 3개 등장했을 때도 너희들은 당연히 a 플러스 b가 3이다, a 마이너스 b가 5다가 좋냐, 아니면은 a 플러스 b는 3이다, a 마이너스 2는 1이다가 좋냐. 당연히 밑에 게 더 좋죠. 왜? a가 바로 나와서 대입하면 b가 바로 나오는 거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막 덧셈 뺄셈 하셔야 됩니다. 개수가 바뀌는 순간 더 지저분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연립은 별로 좋아하는 풀이가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씩 찾으실 때만 가장 땡큐인데 그래서 개수비교법은 불편한 풀이가 나오는 게 되죠. 근데 x에 뭘 넣어주면? 1 넣어주면 b가 바로 나오죠. 맞죠? 1 넣어서 얘 사라지니까. 두 번째 x에 뭐 넣어주면? 2를 넣어주면 얘가 사라지면서 a가 나옵니다. 즉 개수비교법 말고 수치대입법의 목적 첫 번째 녀석이 하나 나왔어요.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들을 뭐 없이 연립 없이 하나씩 톡톡톡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바로 수치대입법을 썼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이건 너무 쉽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수치대입법 문제는 사실 전부 다 스텝 1에 있고 끝나. 스텝 2로 넘어가면 사실 이런 문제들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더 어려운 개념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너희들이 뭐 지금 내가 막 81번 이런 문제 풀어주면은 안 되죠? 이거는 당연히 너희들이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첫 번째 문제는 바로 79번입니다. 자, 그래서 79번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 b, c를 구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 수치대입법이야? 아니야? 수치대입법이야? 개수비교법이야? 그냥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구하세요니까 미정계수 a, b, c 찾으세요지. 자, 그럼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a, b, c 구하는 방법
방법 1. 뭐 할래? 계수비교? 맞기는 맞죠? 이거 모범 답은 계수비교예요.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풀이 2. 뭐 쓸래? 나 누구랑 얘기해요? 여보세요? 뭐 쓸래? 조립제법.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 자, 얘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 계수비교와 수치대입입니다. 수치대입 써서 1 넣어가지고 C를 빨리 찾으면 더 좋기는 하지. 그 미수 3개짜리 연립보다는 미수 2개짜리 연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우리 연립방정식으로 들어가 보면 알 거야. 미지수 3개짜리 연립은 사실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요. 혹시 이제 방학 때 미지수 2개짜리 연립방정식 풀어본 사람들은 혹시나 해서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거지 이제 사라져서 안 나옵니다. 미지수 3개짜리 연립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것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 좀 이상한 풀이가 하나 생긴 게 있거든.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이거 x에다가 1 넣어서 c를 빨리 찾아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2 넣고 3 넣어서 ab에 대한 식을 연립하듯이 들어가도 되고,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전개해서 abc 공유형의 계수 비교해가지고 abc 찾아가도 됩니다. 계수 비교를 갈 때는 a가 사실 바로 나오죠. 맞죠?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풀래. 계수 비교랑 수치 대입을 적절하게 섞어서 풀래. 누구야 방금 밖에. 전개를 해서 누구 A를 바로 찾을 수 있죠. A 얼마예요? 3. X에 1 넣어서 C 바로 찾을 수 있죠. 1 넣어주면은 얼마야? 6. C는 6. 그럼 A, C를 먼저 찾았으면 이제 B만 찾으면 되네. 이제 X에 뭐 넣을래? 2 넣을래. 나는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알았죠? 수치 대입과 계수 비교를 적절하게 섞어 쓰는 거.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바로 세푼가 어디론가 가보면 이게 나올 겁니다. 지금처럼 어떤 똑같은 식이 내림차순으로 흘러가는 이런 문제. 보통은 3차식이고 3승, 1승, 0승인데 그 녀석에 대해서 ABC 찾기 이거 어떻게 풀어주는 거?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뭐 해주는 거? 사용해주는 풀이로 들어가셔도 되죠. 누구로? 얘로 나눈다라고 생각해서 1 넣어서 1로 조립제법 써서 한 번 더 진행해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뭐예요? A, B, C인 거 알죠? 요 풀이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는 두세요. 계속 연조립제법 문제라는 거.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설명하자면 연조립제법 문제가 너무 빨리 나오는데 연조립법에서도 뭐가 나옵니다? 활용형 문제가 나옵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숫자는 내가 막 주는 거라 답은 지저분할 수 있으니 마지막 최종 답을 뭐 정수나 분수 형태로 정리하려고는 하지 마. fx가 있어. x3승 플러스 2x 벌써 불안하다.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다고 치자. 안 될 것 같아. 플러스 2라고 치자. 여기서 f의 2.1을 구해보세요. 기억나? 바로 하는 소리 들린 것 같은데 2.1 구해보세요. 요거 연조립제법의 활용 문제라고 내가 힌트를 이미 줘버렸는데 볼 수 있나? 해보자. 자,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fx를 제공을 할 때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1차식에 대해서 내림차순 형태로 흘러가는 문제는 한 2번, 3번 정도 만날 겁니다. 그때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BCD의 합 같은 걸 물어보는 꼴로 가는 문제가 있고 ABCD의 값을 각각 구하세요라는 형태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더하는 게 아니면은 전부 다 구하라는 거겠지. 이것처럼 ABC를 곱하세요도 결국은 구하세요라고 생각해 주세요. 더하는 게 아니면 다 구하는 걸로. 그러면 더하는 형태는 어떤 문제로 넘어가면 되냐면 얘는 그냥 항등식의 기본 성질,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고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라서 지금 할 녀석은 아닙니다. 근데 밑에 있는 요거 ABCD를 구하세요라는 형태는 반드시 너희들이 뭐로? 연조립제법 문제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아까 한 거니까 그 방법은 설명 안 할게. 근데 여기서 나오는 활용형 문제가 있고 활용형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F에 2.1 물어보는 거 또는 F에 11 같은 거 물어보는 거 또는 F에 19 같은 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의 형태를 안 줄 때가 문제야. 지금처럼 그냥 주고 나서 F의 2.1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상난이도가 되고요. 를 구할 때 에서에 대하여 1억을 주기도 합니다. 뭐?
fx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3승 b의 x-2의 제곱 플러스 c의 x-2의 1승 플러스 d를 이용하여 f의 2.1을 구하세요라고 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난이도가 중으로 뚝 떨어지는 거지. 결국 너희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 연조립제법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까먹는 거 하나랑 누구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사용할지에 대한 걸 찾아가는 거에서 두 가지가 문제거든. 그러면 지금처럼 F2.1을 주면은 지금은 내가 이걸 힌트로 줬으니까 요거는 이걸로 풀고 왜 요거는 어떻게 풀며 요거는 어떻게 푸는지를 좀 더 설명할 건데 자, 왜 하필이면 x-2가 들어가야 될까? 왜 x-1은 안 되고 x 플러스 1은 안 되고 x-2여야 할까? 그거는 후를 생각하면 편합니다. 2.1을 넣어줬을 때 그 x자리에 들어갔을 때 얘가 뭐가 돼? 0.1의 3승이니까 그냥 1000분의 1이잖아. 자릿수만 담당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도 뭐예요? 0.1의 제곱이에요. 얘도 0.1이고요. 얘는 그냥 d입니다. 라고 하면 되거든. 그럼 너희들이 뭐 하고 나면 연조립제법을 쓸게요. 일단 위에다가 이 불안한데? 값 지저분한 거 아니야? 아 불안하다. 커진다. 앞에서부터 뭐예요? 1, 8, 16, 8. 그래서 보통은 이게 다 한 자리 양수 자연수로 나오도록 해줘요. 이게 지금 16이 나온 게 실패인데 내가 막 줬다고 했지.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원래는 보통 이게 한 자리 자연수가 나와서 원래 답은 뭐 8.681 하고 답을 끝낼 수 있게 보통 줍니다. 알았죠? 나 뭐 계산 잘못했니? 어디? 어디? 여기가? 여기가? 아 그러네. 아 그럼 여기도 개판이네. 아 여기도 개판이네. 어쨌든 여기가 한 자리 자연수 이런 식으로 보통 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답을 내주면 되는데 지금은 상관없겠구나. 10.681 하면 되겠지. 알았죠? 요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누구 하나 더 해보자. 그럼 만약에 fx가 지금처럼 주어졌을 때 첫 번째 f2.1 같은 거 물어본다. 어떤 형태로 너희들 오른쪽으로 가져오면 좋겠지? 어떤 형태로 조립제법 쓰자고? x-2의 3승 x-2의 제곱 x-2 꼴로 나와야 된다면 자 얘는 그러면 어떤 조립제법을 쓰면 될까? x-1 x 플러스 1 뭐 x-2 x 플러스 2 뭐로 해야 될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11이 들어갔을 때 뒤에 뭘 해야 그 수가 굉장히 간단해져. 마이너스 1. 10의 거듭제곱이 가장 편하잖아. 그래서 얘는 이런 꼴로 연조립제법을 해주세요라는 거를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되기도 해. 두 번째, 요 녀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가볼까? 예준아?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였지? 아닌데? 그래. 달고들 잃었어, 눈이. 예준아, 어떻게 하면 돼? 누구로 조립제법 하면 돼? 뭐?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알지? 19. 네. 어떻게 하면 돼?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x-9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10이 나오니까. 근데 일단 9로 조립제법 하는 것 자체가 수가 너무 커질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줘요. 20의 3승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어떤 걸로 조립제법 할래 물어보는 거 하나, 연조립제법 해야 되는 거 알겠니? 물어보는 거 하나.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겁니다. 알았죠?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봐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 하나 가지고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저 녀석은 그래서 풀이가 두 가지 나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번엔 어디로 가볼 거냐면 인수분해로 왜 가 있냐 내가 저기 이번에 어떤 거로 가볼 거냐면 85번으로 가볼게요. 자, 85번은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알겠죠? 딱 보자마자 뭐야? 요거지 요거. 약간 요거랑 관련된 거죠. 맞죠? 일단 좌변과 우변이 뭐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아, 항등식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너희반은 요거는 안 할게. 항등식에 대한 다양한 표현.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어떠한 x에 대하여도 성립한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다 항등식에 대한 표현. 어쨌든 얘가 항등식이다.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겠네? 양변에 내 마음대로 넣고 싶은 건 마음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때 첫 번째 1번을 물어본다. 뭐 해야 돼요? x에 그렇지 1 넣으면 되는 거 알죠? 두 번째 2번을 풀고 싶다. x에 뭐 넣어주면 돼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 만약에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다? A0 플러스 A2 플러스 A4 플러스 A6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두 개를 다 구해서 뭐 해요? 어떤 연립? 정확하게 연립이 아닌데 두 개를 식을 뭐 해주면 돼요? 예? 더해주면 되죠. 네, 그 다음에 홀수 번째 항만 물어본다. 어디냐? 5까지? 홀수 번째 항만 물어본다. 그러면 두 식을 뭐 해주면 돼요? 요때 빼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 A0 구해봐. 어떻게 하면 돼? 그것도 방법이지만 뭐도 방법이에요? 상수항만 제곱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64예요. 두 번째 하나 더. 그렇게 물어보면 A6도 물어볼 수 있거든. A6는 얼마예요? 1. 그렇지, 1. 자, 만약에 여기 x제곱의 개수가 2로 되어 있다면 A6는 얼마예요? 8 하면서 최고차항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바뀌는 문제가 하나 더 있지. 이게 만약에 3번이고 이게 만약에 4번이라 치면 3-1번쯤 되는 문제 뭐 물어볼 수 있다? A2 더하기 A4를 구해볼래?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라고. 짝수 번째 것만 물어보는데 그 중에 최고차항 뺀 거, 그 중에 최저차항 뺀 거, 그 녀석들로 물어본다는 거는 결국 어떻게 구해달라는 얘기야? 3번에서 구한 답에서 A0를 빼주시고요. A6를 빼세요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최저차항이나 최고차항은 개수를 우리가 직접 찾을 수 있다. 알았죠? 요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문제랑 연결되는 게 요거. 요 문제는 또 어디에 있냐면 스텝 2에 있거든. 잠깐만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스텝 1으로. 스텝 2에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다. 116번. 자, 풀지는 않을게요. 말로만 해보자. 116번. 자, 뭘 하면 될지 눈으로 한번 쓱 판단을 해놔봐. 자, 10초 뒤에 얘기합시다. 확인했죠? 자, 물어보는 게 홀수차항만 물어보나요? 짝수차항만 물어보나요? 다 물어보나요? 다 물어봅니다. x에 뭘 넣어주면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1. 조심하세요. 무조건 개수의 총합 구하기 1 넣자. 아닌 거 알지? 뒤에 곱해져 있는 얘를 1로 만드는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진짜 모든 항의 개수 다 물어보니 두 개가 빠졌지. 누구 빠졌어? 상수항 빠졌고 누구 빠졌어? 최고차항 빠졌거든.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러면 일단 x에 뭐 넣어서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좌변 얼마니? 3이냐? 3. 구하죠. 그게 뭐야? A0부터 A10까지 거꾸로 썼네. 어쨌든 요거 다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 더 구하자? A10 구하자.
얼마예요? 1. 맞죠? 최고차항은 그대로 가면 됩니다. 1. 자, 그러면 A0는 얼마예요? 이번에는 상수항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여기서도 상수항 나오고, 여기서도 상수항 나오고, 여기서 상수항 다 더해서 상수항 2가 되는 거야. 2 아니야? 그럼 A는 어떻게 구해? 아까 너희들이 했던 게 답이야. X에 뭐 넣으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구해주면 되겠죠. 왜 이렇게 옹졸하게 썼니? 됐죠?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잘하네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보냐. 이제 바로 나머지 정리냐? 벌써? 조금 빠른 것 같은데. 그래요. 나머지 정리 갑시다. 자, 나머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살짝 설명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우리 어제 얘기했던 거 다시 가보자. 나눗셈의 관계식이라 부르는 게 뭐였지? A를 B로 나누면 몫은 Q가 되고요. 나머지는 R입니다. 우리가 초딩 때 뭐라 불렀던 식? 검산식이라고 불렀던 식의 이름이 이제 다항식이다 보니 그냥 이름을 나눗셈의 관계식으로 이름을 바꾼 것 뿐입니다. 뭐 저 이름을 아세요는 아닙니다. 쌤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거예요. 어쨌든 검산식. 그럼 우리가 검산을 했던 과정 한번 생각해봐. 또 본다. 123을 5로 나눠보자. 몫은 얼마 돼요? 5, 20. 5, 4, 20. 그래서 이걸 검산식을 써봐. 어떻게 써? 123을 누구로 나누면? 5로 나누면 몫은 뭐가 되고요? 24가 되고요. 나머지는 얼마예요? 3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검산을 한다. 검산식인 이유가 뭐야? 어떻게 비교하는 거야? 우변을 다시 계산해서 얘랑 똑같은지를 본다. 자, 다시 뭐라고? 똑같은지를 본다고. 그럼 나눗셈 관계식 이거는 무슨 식? 양변이 똑같다를 나타내는 거네. 양변이 똑같음. 양변이 똑같다는 건 무슨 식? 항등식. 그래서 원래 첫 번째 유형 이름은 이제 기본 교재에서는 다항식의 나눗셈과, 나는 이제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부르는데,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하면서 여기서 이제 좀 기본적인 식변형 문제들을 좀 몇 개를 보여줘요.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뭘 곱해도 성립한다.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뭘 더해도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막 뭔가를 보여줘. 그러면서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요게 나오지. 나눗셈의 관계식 A는 BQ 플러스 R. 얘가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근데 항등식 문제인데 문제에서 이 안에 뭔가 막 섞여 있는 거야. 뭐가? 미정계수 AB가. 그 AB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러 가야 되겠네? 미정계수를 찾으러 가야 되겠네. 그때 방법이 뭐가 나와? 두 가지가 나오죠. 계수 비교를 하는 문제랑 수치 대입을 하는 문제로 구분을 합니다. 맞죠? 그런 문제들을 또 여러 개를 몇 개를 딱딱딱딱 풀어봐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나머지 정리야.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가 왜 라는 거는 요걸로 설명하면 되니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정리가 뭐야? 로 물어보면 예연아? 나머지 정리가 뭐야? 네. 그렇지. 그거죠. 그래서 다항식 fx를 누구로 나눈? x-알파로 나눈. 그때 이렇게 정의를 하긴 하지만 최고차항에서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나눈 나머지는 뭐다? f에다가 뭔가를 넣으면 된다. 뭘 넣으면 주면 돼요? 나누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 얼마? 알파를
나누어지는 다항식에 대입한 게 나머지입니다. 맞죠? 요게 이제 나머지 정리죠. 어이구. 그럼 이게 왜요? 라고 하면은 관계식에서 fx를 뭐로 나눴다? x-알파로 나눴다. 그리고 몫은 뭐가 된다? 일단 qx라고 쓰자. 나머지는요.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상수만 남을 거라서 rx가 아니라 r로 쓸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다? 나머지. 근데 지금 내가 쓴 식이 뭐야? 이 식이 이름이 나눗셈의 관계식이고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에서 너네한테 미정계수 r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미정계수 또는 미지수가 r밖에 없니? 아니요. qx도 몰라요. 그럼 여기도 미정계수고 여기도 미정계수인데 얘는 궁금하지만 얘는 궁금 안 궁금? 궁금하지 않거든. 그래서 얘를 사라지게 해서 r만 구할 수 있니? 네. 그게 바로 x에 알파 넣는 무슨 방법? 수치대입법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그냥 알고 끝이 아니라 수치대입법에서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문제집들이 이름 잘못 잡고 있는 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거 할 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갈 거야. 이제 심화반 또는 상위권 반이면 반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어제도 얘기했었지. 뭘 조심해야 된다? 그냥 풀 줄 아는 거랑 왠지를 알고 푸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난다 그랬죠. 학년이 올라가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연계하는 문제들을 풀 때 그게 확 드러납니다. 1학년 때 그냥 배운 거 바로 치는 이런 과정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 그냥 그 단원만, 그 과목만 잘하는 사람들이 잘 나오는데 2학년, 3학년 되면서 떨어지는 애들이 생길 거야. 걔네들이 보통 그렇게 공부를 한 거. 너무 그냥 기계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공부한 애들이 그런 식으로 보통 좀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그런 애들이 보통 1학년 때부터 잘하진 않는데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요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럼 나머지 정리는 처음에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본다?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번 문제 빨리 하고 넘어가 버리자. 87번 같은 문제 뭐야? 87번 같은 문제 딱 보자마자 뭐 하라는 얘기야?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나머지만 얘기하네. 뭐 써야 돼?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누었고 나머지만 물어보니까 맞죠? 어제 계속 그거 얘기했었죠. 뭐 써야 돼? 뭐 쓰자. 뭐 관계식을 써야 돼. 조립제법 써야 돼. 관계식을 써야 돼. 뭐 직접 나눠야 돼. 이런 거. 어제는 관계식 쓴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답 나오겠네요. 됐죠? 뭐야? 1 빼기 a 빼기 3이 6이다. a 얼마야? 마8? 마8 맞지? 이렇게 나옵니다. 답 1번.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들이 풀어볼래요? (89번) 그래요. 89번. 일부러 지금 개념 설명 초반에 한 거라서 좀 쉬운 문제 풀고 있고 좀 이따 또 심한 문제 갈 겁니다. 어제처럼. 뭐 하면 왜? 아, 네. 졸려? 네. 그러라고 갖다 놓은 거야. 끊어줄게. 이제 너희들이 관계식이 다 나눗셈이 다 끝난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스스로 관계식을 쓸지, 관계식을 쓰면서도 나머지 부분을 A, B, C를 살릴지, 그냥 QX, RX라고만 쓸지,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 그리고 관계식을 쓸지, 나머지 정리를 쓸지, 조립제법을 쓸지, 직접 나눌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신고쟁이가 이제 그게 좋죠. 나머지 정리면 나머지 정리. 그냥 뭐 나눗셈이면 나눗셈이라고만 해놨지 세부적으로 유형들을 다 안 알려주니까 너희들이 그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 시험이 이런 식이잖아. 그쵸? 어쨌든 가자. 뭐야? px라는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누었습니다.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반드시 뭐 쓰고 시작해야겠네? 관계식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관계식을 쓰고 나서 그 녀석이 항등식이다 보니까 내 맘대로 x에 뭔가를 넣어도 되고 식 정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걸 보니까 뭐 하래요? 이상하게 생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다. 이때 이제 좀 중위권 하위권 반 애들 가보면은 저 나누어지는 다항식이 복잡해지면 애들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나누어지는 다항식은 어떻게 생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다항식이라기만 하면 되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물어보기 때문에 바로 나머지 정리 쓸어 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누구를 1을 넣어보자. 뭐 나와? 3 곱하기 p-3을 3을 구해보세요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노란색에서 찾아야 됐던 건 뭐다? p-3. 그래서 x에 뭐만 넣어주면 돼요? -3. 그래서 기계적으로 당연히 -3을 넣어야 돼, 1을 넣어야 돼 해서 둘 다 찾아놓고 가는 건 일단 쓸데없는 걸 쓰기도 하며, 그렇게 하는 애들이 나중에 이 qx를 구해야 되는 문제에서 그걸 안 하고 1, 3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필요한 걸 보면서 같이 가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푸시면 되니까 답은 생략할게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기본 유형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게 93번인데 너네 반은 이거 해야 되나? 93번 빨리 한번 풀어볼래? 요거 하고 잠깐 시작. 아까 쉰다 해놓고 안 했네. 93번 갑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내용 거의 다 끝났네요. 그래요. 자, 여기서도 뭐 잘했어요. 근데 잘했는데 뭐 틀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뭐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몫에 대한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닌 것 같고, 밑에서 그 몫에 대한 qx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다, 그치? 몫을 사라지게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뭐 쓰는 거야? 그래서 관계식. 근데 두 번째, 밑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다항식 누구? qx라고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물어봤는데 여기서 관계식을 쓰면 왜 쓰죠? 쓰지 마세요. 눈을 안 마주치는데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예요? 나누는 식 0 되는 거 대입 그게 나머지 바로 가자 자동으로. 그래서 뭘 Q3를 준 거다. 뭐예요? 2요. 그러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또 뭐예요? 또 요거. 그럼 또 뭐 해야 돼? 또 0 되는 걸 넣어서 구해주세요. 결국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뭡니다? F3를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F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는 건 노란색 식밖에 없으니 여기다가 3 넣는 게 답이고, 그때 필요한 게 Q3를 아까 빨간색으로 찾아둔 거고 대입하면 답이죠. 알았죠, 용현씨? 네. 태훈씨 알겠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불필요한 연산을 좀 줄여나가는 식으로 일부러 나머지 정리라는 걸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로 나머지는 무엇? 하고 읽으라고. 물론 어려운 문제는 그거지. 분명히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해서 나머지 정리를 써야만 할 것 같아서 썼는데 알고 보니 관계식이 필요했던 거. 그런 문제가 가끔씩 있기는 해. 그때는 좀 한번 헤맸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시행착오 정도지 뭐. 가서 나머지 정리 쓰라고 배워서 써봤는데 이게 필요했네. 다시 돌아가서 관계식 하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알았죠?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쉬고 나서는 인수정리나 조립제법은 딱히 많이 설명하진 않을 거고 바로 스텝 2로 넘어갈 거예요. 자, 말로만 하고 넘어갈 문제 하나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106번. 요거 이 유형이 이제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블라블라라고 합니다.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뭐 항등식, 그리고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2차식의 최대값 두 개로 넘어가는데요. 이거 주어졌을 때 어떻게 푸셔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억나나요? 이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는 이 유형, 요거 이제 기본 유형 중에 하나인데 항등식에서도 2차식의 최대 최소에서도 나오는 얘기니까 잘 기억하세요. 주어져 있는 이 만족해야만 하는 1차식을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말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대입을 해주고 나면은 문자 y가 사라지고 x만 남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해서 x에 대한 동류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x항, y항, 상수항으로 가면은 큰일 나지. 왜?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모든 x에 대해서지 이거를 만족시키는 xy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대입형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로 해야 되는 문제 하나 더. 107번 문제. 뭐요? 분수식을 주고 나서 분수식이 xy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자, 요 문제는요. 그 일정한 값이 뭔지는 모르더라도 너희들이 그냥 새로운 문자를 가지고 는 k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변의 분모에 있는 거를 곱해서 동류항끼리 개수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수식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는 k로 자꾸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요거는 이제 참고 정도만. 방향만 내가 잡아주면 되고,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개수비교법 쓸래, 수치대입법 쓸래, 개수의 총합 구하기. 요 세 유형을 좀 흩뿌려 놓은 거예요. 좀 섞어 놓거나. 아무래도 내신고쟁이니까 스텝 2라도 좀 섞어 놓은 문제들이 좀 있을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110번까지 쭉 넘어가고 끝나요. 116번은 아까 풀었고. 오케이? 그럼 거기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 너희들이 개수비교법 쓸까, 수치대입법 쓸까, 또는 둘 중 하나만 쓰려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 섞어 써도 되고, 아까 내가 보여준 것처럼. 알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118번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정리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스텝 1에서 기본적인 문제는 풀어봤으니 역시 여기도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들 다른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내가 풀어주고 싶은 게 어디 있을까?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아, 있네. 자, 125번입니다. 풀어볼래요? 자, 125번. 요 문제는 사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요게 원래 이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나머지 정리 기본꼴. 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거기서 이제 1차식을 살짝 장난치는 문제 몇 개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유형이 뭐냐면 나머지 정리. 세부 유형? 아닌데? 나머지 정리. 다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또 다음 유형. 나머지 정리. 다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문제집은 또 하나 더 있어요. 나머지 정리. 다시 3차식이 아니라 2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해서 분리를 합니다. 나는 그걸 다 한 방에 설명을 요 문제를 응용해서 만들어 줄게요. 하나가 더 있어요.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3,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5, fx를 x 3승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세 번째,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로 나눈 플러스 2, 나머지가 x 플러스 3, fx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5, fx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데. 어쨌든 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요 세 문제입니다. 자, 요 세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A, B라 쳤을 때 A, B, A일까, A, A, B일까, A, B, B일까, 뭐 B, A, A, 이건 똑같구나. 어쨌든 어떤 두 문제가 같은 유형일까? 세 개 다? 앞에 거 뒤에 거? 아닌데요? 요렇게 나뉩니다. 얘랑 쟤 둘은 달라요. 물론
요 녀석들 푸는 풀이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 녀석의 풀이를 저기다가 적용을 못 시켜. 그래서 모범 답안을 차라리 제로 설명하자라고 해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하나로 그냥 설명해버린 문제집이 이거 세 개를 몽땅 다 넣고 풀이는 저거 하나로 가요. 근데 또 어떤 문제집들은 아까 내가 말했듯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와 2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리를 합니다. 얘가 3차식 유형이고 얘가 2차식 1차식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눠 두시면 돼요. 일단 얘부터 풀게. 근데 거기서 유형 이름이 하나같이 다 잘못된 게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안 돼. 얘는 나머지 정리일 수 있지만 나머지 정리는 여기서 잠깐 쓰고 말고 나머지 것들은 사용하지 않거든. 나머지 정리는 못 써요. 자, 일단 첫 번째 갑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익숙한 사람들의 풀이랑 그냥 처음 풀 때의 풀이랑 얘기를 하면서 갈게. 일단 첫 번째. 몇 차식으로 나눠요? 2차식으로 나눕니다. 근데 나누어지는 방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해요? 관계식을 쓰겠죠. 그때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은 미리 인수분해를 해버릴 거야. 요렇게. 근데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야. 이건 좀 이따고. 두 번째, 얘는 보자마자 1차식으로 나누었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했으니까 바로 뭐 하겠다? 관계식을 쓰겠다. 그치? 세 번째,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걸 보니까 어때? 3차식으로 나누고 나누어지는 방식을 모르니까 또 관계식. 그때 요 문제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래? 나머지만 구하고 싶잖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알아둘 거, 관계식을 쓸 때 문제에서 만약에 RX라고 준다고 해서 제발 RX라고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문제에서 RX라고 주더라도 너희들은 차수 맞춰서. 그래서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눴으니까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몇 차? 2차 또는 그 이하. 그래서 2차식으로 써놓고 A가 0 나오면 뭐 1차식인 거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을 썼어. 뭐가 나왔어? 나눗셈의 관계식이 나왔고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인데 항등식에서 나오는 미정계수 ABC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미정계수가 ABC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 QX도 있어. QX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QX를 사라진 X들을 넣을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다. 그치? 그때 넣냐 안 넣느냐의 차이는 뒤에 있는 미지수가 3개니까 넣을 수 있는 값이 3개는 대입을 하는 게 맞아요. 왜? 미지수 3개 구하려면 식 3개 연립해야 되거든. 그래서 X1 넣습니다. F1은 A풀 B풀 C. X에 2 넣습니다. 뭐예요? F2는 뭐예요? 4A 플러스 2B 플러스 C. F3 넣습니다. X에 3 넣습니다. 9A 플러스 3B 플러스 C. 사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지. 왜? 미지수 3개 연립이니까.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F1과 F2와 F3만 찾으면 연립형으로 풀 수 있죠. 그 녀석 찾아오기 위해서 위에서 뭐 할 수 있어? X에 1 넣을 수 있어? 네. 2 넣을 수 있어? 네. 3 넣을 수 있어? 이미 있어요. 그럼 이제 3개 연립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요 문제의 모범 답안. 알았죠? 그런데 요 녀석은 지금 한 번 더 풀어볼까 라고 했을 때 일단 관계식을 쓰고 나머지 정리 쓰고 식을 쓸 건데 쓰고 나서 방금처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네 관계식 다 써놨지? 거기 보면 알 거야. 마지막 나머지는 ABC,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을 3개 구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넣을 수 있는 X가 2랑 1밖에 없잖아. 부족한 거지. 그거는 뭘 잘못 쓴 거다? 너희들이 관계식을 써놓고 사용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푸시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아니지. 나머지 정리 바로 써야지.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쓴다? 관계식을 가지고 수치대입법으로 쓰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괴수비교법을 쓰자니 fx를 다 구해야 돼서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예 새로운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유형? 어떻게 보면은 식변형에 가까운 문제로 넘어갑니다. 결국 여기에 나머지 자리에 뭐가 들어가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다. 그쵸? 요 녀석의 abc를 찾아가고 싶은데, 자, 요 녀석은 어제도 했던 얘기야. 마지막 값 하나 대입하는 문제는 미지수 하나 남았을 때 쓰는 조건. 그래서 아직까지 사용 안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첫 번째 조건은 아까 2를 넣는 건 잘못 썼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때 익숙한 사람들은 사실 이 녀석을 식을 안 써요. 바로 넘어갑니다. 뭐요?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x 플러스 3인 거를 알고 있거든. 그래서 요 녀석의 식을 뭐로 바꿔줘? x-2의 제곱으로 나누는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 오늘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요 녀석만 그대로 몫으로 쓰고 나머지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차수가 너무 높거든. 이 녀석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니. 지금 원래 이 식이 만들어진 거는 요거지.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인데 바라보기를 그냥 얘로 나눈 걸로 바라보면은 나머지가 차수가 너무 높아.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 나머지만 한 번 더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아까는 나눗셈을 직접 진행을 했었어. 근데 지금은 나눗셈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 모르니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몫만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 자리에는 뭘 붙여줘요?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죠. 왜? 그게 얘 묶어주면 x-1 제곱으로 묶여있는 얘랑 얘 더한 게 몫이 되면서 나머지는 남는데 그게 x-3인 거 우리는 미리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푸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미수 몇 개 남았어? a 하나 남았잖아. 첫 번째 식 한 번 이용했더니 bc가 사라졌거든. 그래가지고 미지수 하나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x에 뭐 넣습니다? 2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좌변은 뭐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그래서 a는 1. 그럼 끝났다, 그치? 우리가 처음에 나머지라고 잡았던 거 문제에서는 rx라고 주어져 있었네. 근데 이제 그게 뭐다? 내가 처음에 네모박스로 쳤던 이 ax 제곱에 플러스, 이건 안 써도 돼요. bx 플러스 c로 잡았었는데 그게 초록색 일부러 색깔 맞춰놨었지? 요게 나머지거든. 그래서 a에 1 넣어서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요 문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던 뭐 항등식이랑 나머지 정리랑 다항식 나눗셈 그쪽 내용을 섞은 킬러 문제입니다. 근데 킬러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풀어봐서 이제는 킬러까지 있는 느낌이 아닐 거고, 어쨌든 내가 킬러라 부르는 이유는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학교 시험 진짜 단골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서술형으로 나올 때 이대로만 사용해 주시면, 작성해 주시면 답입니다. 중학교 때처럼 너희들이 뭐 따라서 뭐에 의하여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냥 너희들이 풀듯이 똑같이 풀어주기만 하면 만점 다 줍니다. 대신에 교육과정이 있는 걸로 풀었냐 없는 걸로 풀었냐, 내가 이 문제의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애들이 파악을 해서 그 방법대로 풀었냐, 이상하게 풀었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감점 요소가 달라지고 실수했냐 아니냐는 당연한 거고. 어쨌든 이게 답이니까 3 넣어주면 뭐 답 나오겠죠? 얼마야? 7이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세 번째, 요 녀석도 마찬가지인 거 이제 안 해도 다 알죠? 일단 요들이 곱한 게 얘인 거는 당연히 인수분해 해보면 아는 거고, 요 녀석이 방금처럼 인수 두 개의 곱을 형태로 표현이 안 되거든. 두 개의 값을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풀이로? 저 125분의 풀이로 따라가야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인수분해 안 되는 2차식이 주어질 때,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완전 제곱식이 주어질 때. 그 두 개는 식변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알았죠? 이 문제가 한 단계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150번이에요. 아니네? 이거는 비슷한 거고 좀 다른 거고. 내신 고증 있었는데? 없네? 좋다 말았네? 진짜 없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되게 치사한 문제가 있어.
요거예요. 요렇게 줘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뭐 2차식으로 주겠지. 그리고 똑같은 다른 식이 또 제곱식으로 나눈 걸로 나눈 나머지를 또 줘요. 이것도 1차식으로 줄 수 있고 상수로 줄 수도 있어. 근데 마지막에 물어본 건 이거야. 2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그럼 너희들이 처음에 일단 얘를 관계식으로 써요. 근데 그거를 여기 앞에서는 뭐가 돼 있겠어? x-2에 3승으로 나눈 뭐 목과 나머지 꼴이 돼 있겠지. 걔를 가지고 얘로 만들어 주세요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에서는 원래는 관계식을 썼겠지. 근데 너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얘는 1차식이니까 그냥 나머지 정리처럼 쓰면 돼. 1 넣어서 계산을 해주세요. 요거를 이제 하나 더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이 유형이 아예 머릿속에 박혀있지 않으면 사실 풀이 방법을 얘를 가지고 이걸 찾아야지, 얘를 가지고 이걸 찾아야지를 찾기가 힘들 거예요. 특히 여기. 알았죠? 그래서 요 문제, 요 유형 자체를 좀 머릿속에 잘 각인시켜 놔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아직 남았지? 자, 여기 스텝 2 쪽만 좀 마무리를 지어보자. 어디로 가볼 거냐면 128번, 129번도 별표 쳐놓고요. 이거는 풀진 않을 거고 숙제를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34번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뒤에 또 있나? 135번 아니야. 이건 바꿔야 되고. 139번 딱 보자마자 연조립제법 문제인 거 알아야 되고. 됐죠? 근데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라 방금 내가 말한 한 2문제, 3문제 정도만 지금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알았죠? 자, 일단 어디로 가냐면 인수정리로 가는데, 얘들아, 인수정리라는 명칭은 지금 사실 뭐 아나 모르나 크게 의미는 없다. 알았죠? 그리고 인수정리는요, 뒤에 단원들에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수투에서 막 사용을 합니다. 물론 문제집들은 인수정리를 쓰기보다는 약간 노가다성으로 풀고, 나는 이제 인수정리를 수투에서도 많이 써요. 2학년 2학기 과목. 뭐 어쨌든 인수정리는 다른 단원이나 다른 과목에서 더 많이 쓰는 거지, 지금 단원에서는 그냥 용어 정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인수정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들죠. 나머지 정리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개념이거든. 일단 나머지 정리가 뭐였다? 방식을 써야 돼.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뭐다? f알파다. 이게 나머지 정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 세부 개념인 인수 정리는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일단 아직은 쓰지 말아봐요. 혹시 쓰는 사람들. 똑같은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하기는 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긴 하는데, 인수 정리를 쓰는 상황은 좀 그 중에서 특수한 상황. 나머지가 뭐다? 0이다. 그래서 F알파가 뭐다? 0이다. 라는 말을, 나머지가 0이란 말을 보통 나머지가 0이다 라고 안 하죠. 뭐라고 표현을 바꿔요? 나누면, 그렇지.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럼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굳이 뭐 해보면, 관계식으로, 나눗셈의 관계식으로 써보면은 요렇게 표현을 하고 뒤에 더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fx가 어떻게 됐어요? 곱의꼴로 분리가 됐네. 자, 곱의꼴로 분리했을 때 요 녀석 하나를 fx의 일종의 뭐 약수라고 부를 수 있죠. 약수를 다른 말로 고친 게 인수입니다. 인수. 그래서 인수의 곱의 형태로 분해를 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인수분해라고 하죠. 소인수분해랑 같은 거죠. 소인 약수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게 소인수분해잖아. 인수분해는 인수들의 곱의 형태로 분해하는 것. 인수가 곧 약수.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 정리에서 나오는 내용은 요 명칭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가 사실은 다예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쉽거든. 그래서 막 RPM 같은 거, 센 같은 거 기본 문제 풀어보면 전부 다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처럼 쓰면 돼. F알파는 0. 그런 식으로 기본 문제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활용형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134번인데요. 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푸는 시간을 많이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34번 문제 좀 빨리 풀어볼래요? 1분만 딱 드릴게요. 자, 134번 문제를 진짜 이걸 딱 푸세요가 내 설명이,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처음에 저 주어져 있는 제일 두 번째 줄에 주어져 있는 저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보고 싶었던 거고, 자, 뭐 나머지 정리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수정리, 나눗셈의 관계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들도 같이 섞여 나왔었고, 인수정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요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또 뭐 관계식을 쓰기도 한다. 그런 문제들이 막 섞여 나와 30번, 31번, 32번 쪽이고요. 관계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 나머지 정리처럼 F알파는 0으로 풀어버리는 문제,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면 뭘 쓸지를 좀 잘 고민을 해서 풀어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개념은 132번, 134번에 있는 녀석인데, 자, 이거 사실 설명할 게 되게 많은 녀석이기는 해. 3차식 fx에 대해서 라고 하면서 1번 뭐요? f1과 f2와 f3이 똑같은 값을 가지며 0이다. 여기서 너네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뭐요? fx가 뭐다? 최고차의 계수는 모르니까 남겨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풀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형 어떤 문제도 있어? F1과 F2와 F3이 똑같습니다. 그때 얘가 1입니다. 라고 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제 1학년 때는 보통 어떻게 풀어? 넘겨서 F1-1은 0. F2-2는 0. 1은 0. F3-1은 0. 그래서 좌변의 생김새를 보면서 0되도록 하는 게 나오네. 1, 2, 3 넣었더니 인수로 갖는다. 누구를? x-1과 x-2와 x-3을. 근데 누가 좌변의 생김새를 보아하니 f 속에는 바뀌는 놈 변수로 잡으면 되는데, 빼기 뒤에는 상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로 잡죠. 원래는 이렇게 풀었지.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은 보자마자 사실 답이 나오는 풀이가 나올 거고, 그리고 그게 또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F1과 F2와 F3이 같은데 그 값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 문제에 해당하는 거지, 쟤는. 안 주면 뭐로 잡아? 는 K로 잡아버리죠. 그럴 것처럼 똑같이 풀어주고 나면 좌변은 뭐가 됩니다? fx 넘어가서 는 0이니까 마이너스 K. 근데 그 0 되는 게 뭐뭐 넣었을 때? 또 1, 2, 3 넣었을 때. 그래서 x-1, x-2, x-3을 또 인수로 가지면 돼요. 그게 또 발전합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또 어떤 문제 있어요? F1은 1이고 F2는 2고 F3은 3은 3이고. 살짝 발전시킨 5번 문제랑 같이 갈까? F1은 1이고 F2는 4고, 점점 글씨가 개파이네. F3은 9고. 자, 위의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요? 역시 넘기면 되는데, 자, 1, 2, 3을 넣으면 0 되니까 x-1, x-3을 인수로 갖는 거 맞다, 그치? 근데 누가? 좌변으로 넘어간 게 fx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또 아까처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아니야. 얘는 f1 마이너스 1, f2 마이너스 2, f 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걸 빼고 있네. x를 빼야지. 그럼 5번은 뭐겠어? 관계식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익숙한 사람들은 바로 얘로 갔을 겁니다. 이거 잘 모르겠는 사람, 한 번 더 좀 앞에 설명 좀 했으면 좋겠는 사람. 4번, 5번, 요거 왼쪽 좌변. 안 해줘도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요런 식으로 푸는 문제. 근데 이게 하나가 또,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요거고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뭐 눈 씻고 찾아봐도 관계식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주어져요. 이거는 지금은 막 쓰고 다음 시간에 할 때 내가 정해놓은 개수로 해서 만들어 줄게. 쓰지 마. 보통 여기도 하나씩 더 주죠.
뭐 구하라는 의미로? 최고차항 계수 구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관련성 있는 세 가지를 잘 찾아보셔야 돼. 여기서 좀 치사한 문제. 얘는 4인데 얘가 5고 그런 들은 인수정리는 이 세 개로 찾고 최고차의 개수는 얘로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조금 치사하긴 한데 실제로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학원과에서 나오는 학교의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줘요. 섞어서. 그래서 너희들한테 고르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세 개를 잘 골라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개수래. 관계식을 못 찾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녀석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지금 문제는 끽해봐면 한 요 정도에 해당하는 거라서 더 설명은 생략할게요. 알았죠? 132번은 이 문제고 4번 요 치사 문제 말고 그 다음에 134번은 요거에 좀 가깝고 알았죠? 그리고 한 단계가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게 되나 시간이? 인수정리해서 싶은 마지막 135문제인데 이것도 한 단계 더 나간 문제를 설명을 하고 싶어요. 스텝 3에 있을지는 모르겠어. 이건 기출문제에서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너네들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이거. 용이 기억나? 아, 너 수학상? 그래, 했겠다. 기억나? 내가 뭘 지워버렸어? 차수를 지워버렸죠. 그럼 어떤 문제를 바뀌어요? 먼저 차수를 너희들이 찾아가는 거야. 맞죠? 차수 어떻게 찾을래? 차수. 구하기로 할까? 차수 찾는 방법. 어떻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내가 그 문제를 보여주면서 갈게요. 알았죠? 잠깐만. 내가 항상 보는 문제가 있는데. 사진 여기 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용현이랑 예현이 벌써 세 번째 보는 걸 텐데 봐도 새롭겠죠? 얘도 관계식 문제고, 관계식이래. 얘도 교육식 문제고, 위에 것도 교육식 문제예요. 물론, 값은 바뀌었지만. 자, 얘도 분명히 이게 뭐 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래서 원래 마지막 문제는 지금처럼 뭐 F3을 구하시오. F3은 10입니다.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F2는 뭘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물어봐요. 근데 나는 일단 얘도 둘 다 fx 구하기라고만 생각을 해놓을게. 구해서 대입하는 거거든, 마지막에. 알았죠? 그리고 얘는 뭔가 F3은 10이다? 뭔가 값을 하나 제공하네, 미지수 하나 남았을 때 하는 거고 보통 그 미지수는 최고차항의 개수일 가능성이 가장 크긴 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 줍니다. 그때 너희들이 찾아가야 돼. 무엇을? 차수를. 차수 구하기는 밑에 게 좀 더 쉬워서 밑에 걸 먼저 풀게요. 어떻게 찾아주시면 돼요? 잠깐 빨리 생각해봐. 어떻게 찾아가면 되겠어? fx가 몇 차? n차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의 좌변이 몇 차예요? n차 시간에 2차식이 들어갔네. 몇 차가 되겠지? 지수법칙 2n차. 우변은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변은 어느 정도? n차식과 2차식을 곱한 n 플러스 2차. 이게 최고차겠죠? 원래는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또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 알았죠? 그래서 같을 때, 얘가 더 클 때, 뭐 할 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이제 차수들이 같아지면 돼. 는 n은 얼마다? 그래서 2차식이라는 걸 찾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돼. 자, 두 번째 단계 좀 이따 또 설명할 거고요. 그럼 이런 문제에서 차수는 어떻게 찾아요? 방금처럼 해볼까? 시행착오다 이건 쓰지 마. fx를 n차식으로 잡아보는 거야. 좌변 어때요? 어라? n차 곱하기 1차니까 n 플러스 1차. 우변도 가봅니다. 뭐예요? n차 곱하기 1차. 얘도 n 플러스 1차. 이미 똑같네.
그럼 n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못 풀어요? 아니요. 두 번째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수 구하기 방식이 있다는 거야. 이번에는 이미 어차피 좌변 우변이 n차로 잡으면 n 플러스 1차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라서 그렇게 풀지 않고 뭐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입해서 푸는 문제도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다시 보여줄게요. 지금은 차수 준 거라서 이 문제에 해당하지 않거든. 그래서 저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 하나를 더 줘볼게. 비슷합니다. 뭐냐면 x 플러스 7 곱하기 f2x 랑 8x 곱하기 f 까먹었다 그새 x 플러스 1 여기서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 fx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요건 이제 최고차의 개수 구하는 용도인 거 알겠죠? 어쨌든 요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저 문제랑 요 문제를 짬뽕시켜서 최고차의 개수도 숨기고 뭔가도 마지막에 하나 더 주고 이런 문제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문제에서는 이 방식으로 차수를 구하러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간다? 좌변을 한번 봐봐. 어때? 좌변은요. x 점점점 이건 안 써도 돼. 에다가 f2x a의 2x의 전체 n승 점점점 그러면 전개를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좌변에 누구만? 최고차항만 보시면 돼. 어떻게 돼? a 2의 n승의 x의 n 플러스 1승으로 시작하는 다항식. 좌변은. 오케이? 우변은. 요 녀석. 잠깐만. 원래는 A 쓰면 안 되고 1 쓰면 되지. 최고차항 1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난 A로 해놓을게. 저 문제 때문에. 원래는 A는 1이다. 이러면 헷갈리잖아. 지울게 그냥. 여기는 뭐예요? 8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점점점이 될 거야. N은 얼마예요? 3. 개수끼리 비교할 때 N이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차수를 구하는 두 번째 문제. 그럼 이제 끝났고 2단계로 넘어가면 돼. 자, 그럼 이제 2단계에서 풀어야 되는 풀이는 뭐냐? 요 녀석은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 너희들이 마무리 지어서 풀어와 봐요. 알았죠? 지금 저 문제는 135번이니까. 자, 135번에다가 요 두 문제 써놔요. 알았죠? 써놓고 다음 시간에 요 두 문제까지 같이 풀어와 주셨으면 합니다. 숙제는 총 142문제 중에 뭐 수업 중에 푼 게 뭐 거의 한 3, 40개 되니까. 아닌가? 그 정도는 안 되나? 될 거야. 그러면은 실제 숙제는 100문제도 안 될걸? 100문제쯤 될걸? 아닌가? 수업 중에 푼 게 한 3, 40개 되지 않아? 아니야? 모르겠어요. 숫자 잘 못 세요. 어쨌든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 오버됐다. 야, 늦겠다. 너 빨리 가야 되지 않냐?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도 주말반으로 간 건 오늘이 처음인데. 어쨌든 잘 가요.